미국 경제가 이미 불경기에 빠졌거나 앞으로 도래하더라도 고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물가 급등으로 저축한 돈을 꺼내 쓰고 있으나 6개월에서 9개월이면 구매력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과 기업들은 성장을 주도하고 생활비가 낮은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팬데믹 연방 재난지원금을 세금 감면에 사용하고 있어 소송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난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미 불경기에 빠졌거나 앞으로 도래하더라도 과거와는 판이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래 미국은 12번의 불경기를 기록했는데 매번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급등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거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과거 12번의 경기 침체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를 띨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래 미국은 12번의 불경기에 빠졌는데 매번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피하지 못하겠지만 실업률의 급등은 없을 것으로 대다수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것으로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 시작과 종료를 판정하는 NBER 국가경제연구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 불경기로 선언하고 있어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추산대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미국 경제는 이미 불경기에 빠진 결과가 됩니다. 공격적인 연쇄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대신에 가볍고 짧은 불경기를 감수하되 2008년의 대불경기와 같은 경착륙만큼은 피하려는 새 목표와 전략을 세운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지속된 대불경기 그레이트 리세션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07년 안에 마이너스 3.8%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플러스 2.3,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2.1, 4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8.5%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급등해 불경기 종료가 선언된 2009년 6월에는 9.5%, 그 직후인 10월에는 10%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불경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소폭이고 실업률의 급등이 없이 고용이 비교적 유지되는 특이한 상황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53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미국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올 연말에는 3.9%, 내년 말에는 4.6%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만 안정되면 지갑을 계속 열게 돼 불경기에 빠져도 가볍고 짧은 불경기로 선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 경제는 2023년 말 안에 물가는 2%대에서 잡는 동시에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로 막은 다음 2024년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리는 등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물가 급등에 저축한 돈을 꺼내 쓰고 있어 소비 지출을 유지시켜주고는 있으나 6개월에서 9개월이면 구매력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부양체크 등 팬데믹 지원금을 받은 직후에는 34%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꺼내 쓰면서 현재는 5%대로 급락해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금리까지 대폭 오르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미국민들은 결국 저축했던 돈을 꺼냈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1분기에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 증가분으로는 부족해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1분기 석 달 동안 1,140억 달러를 저축한 돈에서 꺼냈으며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서 버틴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월에 8.6%로 다시 악화된 반면 미국민들의 소득은 5.5% 늘어났지만 물가 급등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3%로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들은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임금과 소득 증가분으로는 물가 급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으로 무디스는 분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 기간 중 긴급 지원받았던 부양체크와 CTC 부양자녀 세제 혜택, 실업수당, 학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아 저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부양체크를 받은 직후인 2021년 4월 33.8%까지 치솟았다가 지원이 종료된 지난해 연말에는 13%로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저축한 돈을 꺼내 써야 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올 들어 5%대로 급락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에 비해 8.6% 급등해 있지만 매일 사야 하는 휘발유 값은 50% 이상 폭등해 있고 식료품 가격은 10% 내지 20%나 대폭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저축한 돈을 꺼내 쓰고 있는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 구매력은 6개월 내지 9개월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경제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민들은 고물가, 고유가에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신용카드 등으로 돈을 더 쓰기도 힘들어져 지갑을 여는데 크게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다 꺼내 쓰고도 삼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상품과 서비스를 살래야 사기 어려워져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과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성장을 주도하고 생활비는 적게 드는 레드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하고 이주하고 있는 15곳 중에 11곳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가장 저조하고 감소하고 있는 10곳 중에 8곳이나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과 성장을 레드스테이트, 즉 공화 우세 지역들이 주도하면서 미국민들과 기업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레드스테이트들에는 플로리다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남부와 동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회복과 성장이 더디고 많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블루 스테이트들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일자리, 소매 매출, 주택 등 13가지 요소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5곳 중에 11곳이나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 우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10곳 중에 8곳은 블루 스테이트, 민주 우세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팬데믹 기간 중인 202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2년 동안 미국 내에서는 무려 4,600만 명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래 1년간의 이주 인구로 보면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주민들과 업체들이 새로 이주해온 주지역을 보면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모두 레드 스테이트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주민들과 업체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모두 블루 스테이트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래 일자리 상황을 보면 레드 스테이트들은 34만 1000개의 일자리가 팬데믹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반면 블루 스테이트들은 아직 팬데믹 직전보다 130만 개의 일자리가 적은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정치 성향 대신에 경제 상황과 생활 방식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레드 스테이트들이 공화 우세 지역 때문에 선호된 것이기보다는 주거비가 싸고 날씨는 좋고 덜 붐비고 세금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과 업체들을 많이 끌어들인 것으로 무디스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 중에는 블루 스테이트들에서 너무 많은 제한 조치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를 피해 레드 스테이트들로 이주한 이유도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팬데믹 이후 경제 지형의 변화가 11월 8일 중간선거에 반영돼 정치 지도까지 바꿔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팬데믹 재난지원금을 세금 감면에 대거 사용하고 있어 소송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소송전에서 20여 곳의 주정부들이 모두 승소해 연방정부의 제동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을 성사시켜 팬데믹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중에 3,500억 달러 규모의 각 지역정부 지원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지원받은 각 주들 가운데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 거액을 세금 감면에 쓰고 있어 민주당 진영에서 팬데믹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어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28개 주 가운데 소송을 건 13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21곳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각 주별 세금 감면 조치 등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당별 주지사 분포는 공화당이 28석, 민주당이 2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연방 지원금 가운데 2억 달러나 전용해 10월부터 휘발유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19센트인데 10월부터는 면제되고 그 세수 손실은 연방 재난지원금으로 메꾸게 됩니다. 테네시에서는 재난지원금에서 1억 달러를 전용해 주내 그로서리와 식당 등에서의 세일즈 텍스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텍사스는 연방 재난지원금 가운데 10억 달러를 전용해 불법 이민 단속에 쓰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16개 주는 바닥난 실업수당의 재원을 충당하는 데 썼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와 민주당 진영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와 팬데믹 피해 긴급 지원에 써야 하는 연방 지원금을 각 주별 세금을 깎아주는 데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보수적인 연방 법원으로부터 모두 패소하고 있어 연방정부도 연방 재난지원금을 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법률,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구조계획법을 성사시키면서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3,500억 달러나 배정하면서 세부적인 규정 없이 사실상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 이 같은 논쟁과 소송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방 지원금 전용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난폭운전, 음주운전, 심지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500달러 내지 3,6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료는 최소 15%, 최대 64%까지 폭등해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난폭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재정적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몰려온 워싱턴 DC 방문객들이 DC 안에서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심지어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도 벌금 폭탄을 맞고 자동차 보험료도 폭등해 재정적인 재앙을 겪고 있는 것으로 WTOP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2,547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15% 오르게 됩니다.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했을 경우 3,37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52%나 폭등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DUI로 적발되면 3,6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62%나 급등하게 됩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났거나 달아난 뺑소니, 히트앤런으로 잡힐 경우 3,637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고 보험료는 64% 폭등하게 됩니다. 폭등한 자동차 보험료는 3년간 적용됩니다. 워싱턴 DC의 이 같은 난폭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폭탄은 이웃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벌칙에 비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벌금 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 워싱턴 DC는 물론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서도 벌금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거액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10,000 이상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하지 못하거나 돈을 벌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올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 전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은 과속이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